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계안전공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정균 교수입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은요. 어, 비대면 그러니까 영상 강의인데요. 1차 시당 25분에서 3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일은 요 강의 자료죠. 이거는 시차마다 끊지 않고 파일 하나를 이어가면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함께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우선 교과목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요. 제조업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계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해서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어떤 기계의 방호 장치가 필요할까 따라서 기계의 방호 장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기계로 인한 위험 방지 기술을 습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요. 첫 번째, 우리는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순수하게 수공업이었겠죠. 그 당시에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인간의 능률 향상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이나 인간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계 또는 이러한 설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이나 인간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계 작업 또는 설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있을 건데요. 이 위험이나 아니면 위해 요인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습득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방호 장치와 점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작업을 보시면 소성, 절삭, 공적기계 그리고 등등 해서 파괴 기구까지요. 이 전반에 걸쳐 작업 내용을 이해하여야만이 우리가 작업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방호 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점검 사항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상 우리는 과거 사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계 재해의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이 설비의 구조, 장치, 작업 안전 대책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을 이제 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습득해 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 그리고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 교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장에 요 1장에서는 기계안전공학 개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에 걸쳐서 생산과 안전 그리고 재해 발생 메커니즘, 산업재해의 원인 그리고 기계 설비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전공학이란 어떤 학문 분야인지를 한번 살펴봐 보려고 합니다. 안전공학은요, 이, 이 시스템 또는 공정, 여기서 공정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볼펜 하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볼펜이 한 번에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플라스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볼펜에 이 뭐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볼펜 껍데기, 이놈을 만드는 공정, 잉크 만드는 공정, 볼펜에 볼포인트 만드는 공정 등등 다 다르잖아요. 즉 여러 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안전공학이라는 이 교과목은요, 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재해나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한 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요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생산과 안전에서 몇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모두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산성 향상 또는 능률의 향상, 이런 것들은 기계의 발달과 더불어 향상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그에 따르는, 그러니까 기계적 발달, 어떤 설비의 발달, 이런 발달과 더불어 반드시 따라왔던 것들이 뭐냐면 이 재해였죠. 재해. 이 재해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이 생산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이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어떠세요? 이제 하나의 숙제로 대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위험 요인도 기계의 발달과 비례해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을 기계적 기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상에서 이제 안전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체계가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이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복지, 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경제적인 용어가 될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노동을 어디에 노동 대상에 투입해서 우리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효용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는 생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그리고 각 생산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산 활동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머신, 기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인적인 것들,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작업 그 공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분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미디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관리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기계화, 인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 이렇게 4개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 위험 요인들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계화에 구성 요소 기계화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자, 기계나 요 설비에 결함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요인들이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 것이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위험에 대해서 방호할 수 있는 위험 방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불량이거나 또는 본질적인 안전화에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보면 근로자들의 요 불안정한 행동이겠죠. 또는 상태 그리고 작업의 자세나 동작의 결함 그리고 작업 정보에 대한 어, 부적절한 적당하지 않은 그 정보 제공 또는 인식 이런 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작업 공간이 이제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공간 내에 가스나 증기나 분진 등등 유해 요인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환경이 되겠죠. 또 여기에 더 하나 보면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거나 이것 전부 다 뭐이겠어요? 우리 작업자한테 유해한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항상 어떤 현장에 가든 누가 있어요? 안전관리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즉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뭐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관리자가 한 명씩 또는 현장마다 있게 되면 전부 다 뭐가 어떤 인적 비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 현장에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교육이나 훈련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계산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 관리 문제로 규정이나 지침이나 매뉴얼 등 항상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하나 사도 거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규정, 지침 이런 매뉴얼들이 작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서 어떤 재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해 보도록 하면요. 이제 기계적인 것들은 구성 요소에서 기계적인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비나 기계의 결함 그리고 위험
방호 설비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인적인 거에 인적 요소에 한번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인간이 에러를 일으키는 휴먼 요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이겠어요? 불완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작업 정보의 부적절함,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작업을 행하는 자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나머지 두 개 요소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안전공학의 목적 한번 이렇게 소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안전공학의 목적은요,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인 뭐이겠어요? 불안전한 상태. 이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불안전한 상태는 이제 기계 설비의 본질적인 성능을 이제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호 대책 및 작업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이렇게 기계안전공학의 목적을 한번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안전관리인데요. 우리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는 어떻게 해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따라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의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나 잠재적인 위험성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좀 안전적이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서 이 위험성이 없는 상태 또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작업자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근로자의 어떤 사기도 올리고 더불어서 신뢰감도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 요 기계안전공학에서 요 안전관리라고 하는 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생산과 안전에서 다섯 번째로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 설비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뭐를 고려해요? 요 안전공학의 개념을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생산 설비가 안전해지려면 우리가 설비 계획과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이 안전공학적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계가 되었든 어떤 설비가 되었든 사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마모도 올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식도 올 것이고,
그에 과도한 뭐 응력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됐든 설비가 됐든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좀 더 설명한 내용을 더 부연을 해보면, 생산 설비가 어떤 기계가 초기에는 안전공학적인 그러한 방법을 다 고려해서 아, 안,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었다고 해도 이런 놈들은 그와 같은 상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면 노후화가 되는데요. 자, 이 노후화로 인해서 어때요? 만모도 오고, 그리고 부식도 생길 거고, 뭐 파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도한 응력이나 아니면 사용 중에 결함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이 예측 수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얘가 설계 예측 수명에 도달하기 전 또는 거의 도달해서 설비의 파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설비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재해가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손실이 유발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설비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겠죠. 즉 그 얘기는 생산 설비에 대한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상 안정인증, 그리고 안전검사, 안전검사 대상품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서 그 예방 정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는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지 정비, 예측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리 그때가 되면 그 예지 정비를 함으로써 이런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를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로는요, 이 설비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감독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상 상태를 발견한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그 안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안전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될 땐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작업의 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필요하죠. 자, 이런 행동이나 작업의 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 기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동반하는 것들이 뭐이겠어요? 재해죠.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고, 직무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해서 표준 작업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관리 업무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전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요 보전, 안전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은요 독립적인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얘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전 관리를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세 번째 요소를 설명을 하다가 주제만 설명하고 본론을 조금 덜 설명했는데요.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태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시정하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이 생산 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요, 여하이 그 작업 불량이 됐든 동작 미숙이 됐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내재돼요? 이런 기계적 결함 등의 기계적 결함이 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산 작업 중에 작업 불량이나 동작 미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설비를 사용 중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전부 다 불안정한 행동이 되겠죠. 이런 불안정한 행동들이 어디에? 제작 생산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2차 시에서는 재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